안녕하세요. 꼼지락 제이입니다. 오늘은 글로우 호보백 준비했습니다. 은은한 스팽글이 조용히 반짝이는 가볍지만 존재감이 확실한 뜨개 호보백이에요. 곡선 실루엣과 부드러운 리본 디테일로 자연스럽게 흐르는 쉐입이 정말 예쁜 가방입니다. 햇살 아래에서 화려하게, 달빛 아래에서 은은하게 빛을 머금는 반짝이는 이 가방은요, 여름부터 가을까지 데일리로 함께하기 좋습니다. 많은 뜨개인들이 사랑하는 에코 안다리아 실과 은은한 스팽글 실을 합사해서 특별한 장식이 없어도 완성도가 높아집니다. 입구는 리본으로 묶어서 깔끔하게 정리가 되고요. 풀어서 자연스럽게 흘러내려도 너무 사랑스러워요. 가볍게 그러나 눈에 띄게 글로우 호보백으로 계절을 더 아름답게 채워보자고요. 이번 글로우 백은 저는 두 가지 컬러로 완성했는데요. 정말 예쁘죠? 은은한 스팽글이 정말 포인트가 되는 실버 컬러입니다. 앞뒤로 리본을 묶어서 이렇게 귀엽게 장식을 해주었고요. 자, 블랙 컬러도 살짝 보여드리면 이 블랙의 스팽글이 정말 오묘하고 너무 고급스러워요. 저는 블랙 컬러가 조금 더 마음에 드는데요. 너무 예쁘게 완성됐어요. 리본은 제가 앞뒤로 포인트를 넣어서 정리를 해주었는데요. 자, 실버 컬러처럼 이렇게 앞에 하나, 뒤에 하나 묶어서 활용을 해주셔도 좋고요. 또 이렇게 우리가 안쪽에 짐을 넣고 다니는데 소지품을 조금 보호해야 할 때 위쪽으로 이 리본 두 가닥을 마주 잡고 묶어서 보호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장식도 되는 느낌이어서 너무 예쁘게 활용하실 것 같습니다. 자, 리본 장식이 포인트가 되는 사랑스러운 글로우 호보백 같이 한번 시작해 볼게요. 글로우 호보백 완성하는 데 필요한 재료들은 이렇게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색깔은 두 가지로 준비했어요. 블랙 컬러, 실버 컬러. 여러분들 원하시는 취향에 맞춰 선택해 주시면 되는데요. 에코 안다리아 실 블랙 컬러 3볼, 그리고 일다즈의 이 스팽글 실 1볼. 제가 사용한 일다즈 이 스팽글 실은요, 블랙 이렇게 비닐 같은 실에 스팽글이 블랙으로 이렇게 들어있는 실입니다. 벌써 은은함이 너무 예쁘죠? 대략 한 25g 정도 들어있는 작은 크기인데요. 아마 가방 한 개 뜨고도 여유분이 있어서 또 다른 작은 가방 완성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패키지에는 이렇게 귀여운 리본끈도 같이 들어있습니다. 얇은 길이의 세틴 리본인데요. 전체 150cm 정도로 잘라서 같이 넣어 드릴 거예요. 실버 컬러 원하시는 분들도요. 자, 에코 안다리아 실은 174번 유광 실버 컬러 3볼 활용했고요. 그리고 일다즈 이렇게 사랑스러운 스팽글도 실버 컬러로 필름실에 실버 색상의 스팽글이 이렇게 잔뜩 들어있는 실입니다.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세틴 리본 150cm 그레이 색상으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실 4볼 준비해 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한 가닥 한 가닥 합사해서 뜨개를 해줄 건데요. 제가 영상 뒤쪽에도 잠깐 설명드릴 거지만 아무래도 한 가닥으로 뜨는 것보다 합사해서 뜨다 보니까 우리가 잘못 떴을 때 뜨개하다 풀게 되면 거의 엉키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그래서 천천히 풀러서 뜨게 해주셔야 되고요. 기왕이면 한 번에 예쁘게 완성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 외에 필요한 재료들은 이렇게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모사용 코바늘 6코바늘 3.5mm 바늘 이용해서 완성했고요. 가위, 돗바늘, 단수링 여러 개 챙겨주시면 돼요. 이렇게 제가 잘 활용하는 예쁜 단수링들은 스토어 러브 안에 따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거 항상 질문이 많으셔서 말씀드려요. 자, 그럼 같이 한번 글로우 호보백 시작할게요. 오늘 영상에서는 이렇게 실버 컬러로 같이 뜨개 해볼 건데요. 스팽글 실은 굉장히 얇은 실입니다. 이렇게 중간중간 스팽글이 자연스럽게 연결되어 있어서 뜨개 하면서 배치가 되도록 되어 있어요. 얇은 실이라 합사해서 뜨도록 할게요. 스팽글 실 한 줄 하고 에코 안다리아 실 한 줄 잡고 뜨개 해줄 겁니다. 자, 이렇게 끝까지 비닐을 벗기지 않은 상태에서 안쪽에 심지실 찾아서 시작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에코 안다리아 실 한 줄, 그리고 스팽글 실 한 줄, 이렇게 두 실을 한 번에 잡고 시작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대략 한 30cm 정도 여유실을 남겨둔 상태에서 중간부터 왼손에 실을 잡아주시면 돼요. 가장 첫 번째 사슬뜨기는 이중 사슬뜨기를 해서 조금 촘촘한 느낌으로 뜨개를 해줄 겁니다.
바늘은 6호 바늘 활용해 주시면 되고요. 손땀에 따라 7호 바늘 활용해 주셔도 좋아요. 가장 먼저 매듭을 만들어 볼게요. 잡고 있는 실 뒤쪽으로 바늘을 이렇게 살짝 앞으로 당기면서 한 바퀴 감아주세요. 꼬인 부분은 왼손으로 고정을 하고 바늘에 실 걸어서 두 가닥을 동시 통과. 이렇게 매듭을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꾹 당겨서 매듭은 작은 크기로 만들어 줄게요. 가장 먼저 첫 번째 바닥 부분은 제가 타원형으로 2단 정도 완성해 올 건데요. 사슬뜨기 3의 배수 더하기 2 이렇게 잡고 시작해 줄 겁니다. 저는 29코로 시작할 건데요. 영상에서 조금 더 보여드리기 편하게 짧은 길이로 보여드릴게요. 자, 먼저 이중 사슬뜨기 29코 모두 진행해 주세요. 저는 조금 짧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11코만 해올 겁니다. 왼손에 잡고 있던 아래쪽에 꼬리실을 바늘 앞에서 뒤로 한 바퀴 감아주세요. 너무 촘촘하게 감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면 꼬리실과 매듭 부분을 왼손으로 살짝 고정을 해 놓은 상태에서 바늘에 실을 걸어서 두 가닥을 모두 다 통과할 수 있도록 이렇게 당겨주시면 돼요. 이때 왼손에 잡고 있던 부분을 꽉 잡아주시면 이렇게 바늘이 쉽게 빠져나옵니다. 이중 사슬뜨기는 이렇게 진행할 거예요. 자, 이렇게 봐도 사슬이 보이고요. 이렇게 옆으로 봐도 사슬이 보여서 이중 사슬뜨기라고 해요. 이중 사슬뜨기 한 코 했으면 두 번째 코도 같은 방법으로 바늘에 걸려있는 고리가 너무 타이트하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아래쪽에 있는 꼬리실을 바늘 앞에서 뒤로 한 바퀴 감아주세요. 그리고 꼬리실과 매듭 부분을 이렇게 잡고 바늘에 걸린 두 가닥의 길이가 최대한 비슷하게 만들어줍니다. 바늘에 실 걸어서 두 가닥을 동시 통과. 이렇게 이중사슬뜨기를 반복해 주시면 돼요. 스팽글이 자연스럽게 중간중간 나열될 겁니다. 자, 같은 방법으로 이중사슬뜨기 반복해 주세요. 아래쪽에 잡고 있던 실을 바늘 앞에서 뒤로 느슨하게 감아주고 아래쪽 사슬과 함께 당겨서 바늘에 걸린 길이가 비슷하게 만들어준 상태에서 다시 한번 바늘에 두 가닥 모두 걸어서 그 사이로 통과시켜 주시면 됩니다. 전체 사슬뜨기는 29코를 진행해 주세요. 저는 보여드리기 위해서 조금 짧은 크기로 11코만 떠올게요. 여러분들은 29개 이중 사슬뜨기를 반복하셔야 합니다. 저는 이중 사슬뜨기 11코로 작게 완성해 왔는데요. 여러분들은 29코, 전체 사슬뜨기 3의 배수 더하기 2코로 잡아서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자, 29코까지 길게 떠오셨죠? 그럼 꼬리실이 살짝 남아 있으실 거예요. 자, 요걸 안쪽에 숨기면서 전체 한 바퀴 타원형으로 만들어 볼게요. 먼저 가장 마지막 코인 29번째 이중 사슬뜨기 한 부분을 왼손으로 한번 체크를 해주고요. 사슬뜨기 3개. 이거는 한길긴뜨기 3개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세 번째 사슬 부분이 나중에 빼뜨기 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마커를 표시해 둘게요. 이렇게 세 번째 사슬 가장 가운데 공간에 마커를 넣어줍니다. 그대로 바늘에 실 감아서 자, 손으로 표시했던 29번째 이중사슬뜨기 했던 공간, 기둥사슬뜨기 한 바로 밑에 있는 가장 마지막 코에 이렇게 가운데로 찔러서 두 가닥이 통과되도록 바늘을 넣어주세요. 그대로 실을 끌고 나와서 세 가닥이 걸리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다시 한번 실 감아서 두 가닥, 두 가닥 통과. 이렇게 한길긴뜨기를 연달아 떠주시면 됩니다. 사슬뜨기 3개도 한길긴뜨기 1코라고 생각해 줄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길긴뜨기 하나, 2개가 되어 있는 상태예요. 같은 공간에 한 번 더 한길긴뜨기를 떠줄게요. 바늘에 실 넣어서 끌고 나와주시면 됩니다. 세 가닥이 걸려 있을 때 실 걸고 두 가닥, 두 가닥 통과. 한길긴뜨기 길이가 최대한 비슷하게 만들어주시면 돼요. 한길긴뜨기 3코를 해왔고요. 전체 나중에 한 바퀴 쭉 둘러서 마지막에 한 번 더 한길긴뜨기 3코를 해줄 겁니다. 이제 나머지 저는 좀 짧지만 여러분들은 길게 보일 겁니다. 가장 첫 번째 코를 제외하고 27개 코에는 한 코에 하나씩 한길긴뜨기를 떠주세요. 이때 꼬리실은 안쪽에 숨기면서 떠주면 좋을 것 같아요. 바늘에 실을 한번 감고 바로 밑에 있는 코에 바늘을 찔러줍니다.
위에서 아래로 통과시켜 주시면 돼요. 그리고 뜨고 있던 꼬리실은 바늘 위쪽으로 살짝 얹어준 상태에서 그대로 실을 걸어서 통과합니다. 합사해서 뜨고 있기 때문에 두 가닥 실이 모두 다 끌려 나오도록 해주셔야 돼요. 자, 이렇게 바늘에 실 감아서 두 가닥 통과시켜 주시면 돼요. 그럼 자연스럽게 에코 안다리아 실, 종이실도 예쁘게 나열이 되고요. 이렇게 중간중간 스팽글 실도 같이 이렇게 살짝씩 보이면서 예쁘게 완성됩니다. 그리고 중간중간 자연스럽게 스팽글이 배열될 거예요. 자, 그대로 한 코 한 코 한길긴뜨기 떠줄게요. 그 다음 코에도 바늘 넣고 꼬리실은 바늘 위쪽에 올려준 상태에서 실 걸어서 통과 또 바늘에 실 걸어서 통과 전체 27개 코를 떠주시면 됩니다. 저는 짧은 코스로 시작했는데요. 여러분들은 지금 29코로 시작해 줬기 때문에 가운데 27개 한길긴뜨기를 쭉 떠주셔야 돼요. 가장 마지막 한 코가 남아 있습니다. 가장 마지막 한 코에 한길긴뜨기 6개를 한 번에 떠줄게요. 그대로 꼬리실은 안쪽에 숨기면서 떠줄 겁니다. 마지막 코에 바늘을 찔러주고 꼬리실도 위에 얹어준 상태에서 같은 공간에 한길긴뜨기 6개를 연달아 떠줄게요. 헷갈릴 수 있어서 지금 코너가 시작하는 공간에는 또 마커로 표시를 해둘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같은 공간에 바늘을 넣어서 한길긴뜨기 6개가 동그랗게 배열이 되도록 반복해 주세요. 마커 있던 공간에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이렇게 6개를 떠왔습니다. 여기도 코너의 가장 끝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마커로 하나 표시만 해둘게요. 자, 끝에 코너에 한길긴뜨기 6코를 한 공간에 해주셨다면 이제 다시 꼬리실을 잡으면서 반대쪽까지 27개 코는 한 코에 하나씩 한길긴뜨기 떠주시면 됩니다. 자, 연결해서 한 코에 하나씩 꼬리실이 안쪽에 들어가 있도록 한길긴뜨기를 한 코에 하나씩 27코 반복해 주세요. 이렇게 쭉 한 코에 하나씩 한길긴뜨기 27개를 해주시면요. 이렇게 가운데 부분이 구멍이 뚫리지 않도록 바닥이 완성이 될 겁니다. 가장 마지막은 이제 한 코 남았는데요. 첫 번째 뜨게 했던 코거든요. 여기에는 한길긴뜨기 3개밖에 안 돼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첫 번째 코에 한길긴뜨기 3개를 더 떠줍니다. 자, 코너 공간의 시작 부분은 마커로 표시해 둘게요. 이렇게 코너 공간에 3개 코까지 포함해서 지금 우리가 옆에 첫 시작할 때 코너는 표시를 해두지 않았는데요. 파란색 단 시작 공간부터 하나, 둘, 셋 오면서 하나, 둘, 셋. 첫 번째 코에는 총 6개 동그랗게 한길긴뜨기가 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제 파란색 마커 표시했던 공간에 빼뜨기를 해줄게요. 대신에 이 마커는 바로 옆에 2개를 건너서 코너의 가장 마지막 공간에 다시 한번 걸어두도록 할게요. 그리고 빼뜨기로 연결을 해서 첫 번째 단을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저는 조금 작은 크기로 완성했지만 여러분들은 길게 완성됐을 거예요. 꼬리실은 여기서 잘라주도록 할게요. 안쪽에 숨기면서 떴기 때문에 바닥 부분 연결했던 꼬리실은 잘라주세요. 이어서 두 번째 단의 바닥 부분도 시작해 볼 건데요. 양쪽에 똑같이 한길긴뜨기 27코, 27코 진행해 줄 거고요. 이렇게 마커로 표시했던 코너 6개 코랑 6개 코에는 한길긴뜨기 2코씩, 총 12코씩이 들어가도록 반복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코너 부분이에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파란색부터 보라색까지 들어있는 코 위에는 무조건 한길긴뜨기 2개씩을 해주셔야 합니다. 자, 첫 번째 코는요, 사슬뜨기 3개. 세 번째 사슬 위에는 단 시작 공간이어서 제가 다시 마커를 표시해 둘게요. 빼뜨기를 해야 하는 공간을 표시하고 넘어갈게요.
그리고 조금 커져 있지만 같은 공간에 한 번 더 바늘을 넣어서 한길긴뜨기를 하나 더 진행해 주세요. 그러면 첫 번째 코에는 한길긴뜨기 2코가 들어갑니다. 바로 옆에 있는 코에도 한길긴뜨기 머리코에 이렇게 넣어서 그대로 한길긴뜨기 2개를 동시에 떠주세요. 한 공간에 2개 떠주시면 됩니다. 파란색 마커 있던 공간이 코너 공간입니다. 여기도 한길긴뜨기 2개를 떠주세요. 마커는 생략해 둘게요. 이제 이렇게 3개 코에는 한길긴뜨기 2코씩을 총 6코 만들어줬고요. 자, 이제 노란색 마커 바로 전까지는 27개 코가 됩니다. 여기는 한 코에 하나씩 한길긴뜨기를 떠주세요. 가방 바닥은 2번째 단까지만 진행을 해줄 거고요. 전체 총 코수가 3의 배수가 되도록 만들어 줄 겁니다. 자연스럽게 은은한 스팽글이 들어가서 더 예쁘게 완성이 됩니다. 진짜 완성도가 확실히 올라가더라고요. 자, 이렇게 27개 한길긴뜨기를 또 한 코에 하나씩 해주셨다면 연두색에서 노란색까지 6개 코에는 한길긴뜨기 2코씩 코늘림을 진행해 주세요. 그대로 한길긴뜨기 2코를 연결해서 떠주시면 됩니다. 자, 6개 코에는 모두 다 2코씩 떠서 코너 부분에 총 12코가 되도록 만들어 줄게요. 연두색 마커가 있는 가장 마지막 부분, 연두색 마커가 있던 마지막 코너 공간까지 한길긴뜨기 2개를 연결해서 떠주세요. 이제 보라색 마커 바로 전까지 또 한 코에 하나씩 한길긴뜨기 27개 코를 떠주시면 됩니다. 두 가닥을 합사해서 뜨고 있기 때문에 실을 빼놓지 않고 뜰 수 있도록 조금만 신경 써서 뜨개를 해주시면 돼요. 합사해서 뜨는 거는 이렇게 예쁘게 편물이 완성이 되기 때문에 장점도 있는데요. 이게 두 가닥을 합사해서 뜨다 보니까 뜨개하고 우리가 잘못 떴을 때 풀을 때 조금 천천히 풀어주셔야 합니다. 푸는 게 조금 어려워요. 최대한 틀리지 않고 한 번에 뜨게 해주시면 좋겠어요. 한 코에 하나씩 한길긴뜨기 또 27개 코를 해오셨을 거예요. 그럼 이렇게 저는 귀여운 크기지만 여러분들은 길게 바닥 부분이 완성이 됐을 겁니다. 자, 이어서 3코 남습니다. 보라색 마커 있는 공간에서부터 총 3개 코에는 코늘림을 진행해 줍니다. 한길긴뜨기 2코씩을 반복해 주세요. 이렇게 코너부터 또 2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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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 코를 해봤습니다. 마커 있던 공간이 단 시작코입니다. 그대로 바늘 넣어서 통과, 통과, 빼뜨기로 2번째 단을 연결해 주세요. 자, 여기까지 바닥 부분이 완성이 됩니다. 저는 작은 크기로 완성해 왔는데요. 여러분들은 길게 완성이 되셨을 겁니다. 전체 한 바퀴를 쭉 둘러서 코수가 78코가 될 거예요. 전체 코수는 무조건 3의 배수코가 되도록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자, 저는 여기서 이제 옆면 부분으로 바로 연결해 볼 건데요. 1단, 2단, 3단의 무늬는 모두 동일하게 떠줄 겁니다. 옆면 첫 번째 단부터 시작해 볼게요. 옆면 부분은 이제 3코마다 무늬를 반복해 줄 겁니다. 가장 첫 번째 부분, 사슬뜨기 3개를 진행해 줄게요. 그리고 기둥사슬 3번째, 여기다 마커를 거는 게 아니고요. 빼뜨기 했던 공간에 마커를 표시해 줄 겁니다. 자, 이렇게 아래쪽에 하나, 둘, 셋 사슬을 지나서 아래쪽에 빼뜨기 했던 공간에 마커를 걸어 둘게요. 여기가 무늬의 시작이라는 걸 체크해 둡니다. 사슬뜨기 3개는 한길긴뜨기 1코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이제 빼뜨기 했던 이 공간에 한길긴뜨기 2개를 연결해서 더 떠줍니다. 합사한 실이 갈라지지 않도록 잘 잡고 뜨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둥사슬 3개랑 한길긴뜨기 2코까지 총 3코를 떠주셨다면 한 칸, 2칸을 건너서 그 다음 3번째 코에 바늘을 찔러서 빼뜨기를 해줍니다. 통과, 통과. 이게 첫 번째 단의 무늬가 됩니다. 이 아이가 바로 첫 번째 단의 무늬가 돼요. 이 아이를 반복해 줄 겁니다. 자, 빼뜨기 해주셨다면 사슬뜨기 3개,
빼뜨기 했던 공간에 한길긴뜨기 2개를 연결해서 떠줄게요. 그대로 1칸, 2칸 건너서 3번째 코에 바늘을 찔러서 통과 빼뜨기를 진행해 줍니다. 또 반복해 줍니다. 사슬뜨기 3개. 같은 공간에 한길긴뜨기 2개를 더 떠주세요. 이렇게 3코마다 무늬를 반복해서 첫 번째 단 둘러올 거예요. 이렇게 한길긴뜨기 3개 모양이 보이면 1코, 2코 건너서 3번째 코에 빼뜨기로 정리. 다시 사슬뜨기 3개, 한길긴뜨기 2코, 1코, 2코 건너서 3번째 코에 빼뜨기. 이렇게 옆면의 첫 번째 단을 다 둘러올게요. 이렇게 첫 번째 단의 무늬까지 반복해서 한 바퀴 쭉 둘러주시면 됩니다. 저는 좀 짧은 크기로 지금 뜨게 하고 있는데요. 전체 여러분들 코스에 맞춰서 26개 무늬가 나왔을 거예요. 자, 한 바퀴 쭉 떠주셨다면 이제 2코가 남습니다. 그리고 마커 걸어놨던 공간에 넣어서 다시 한번 빼뜨기를 해줄 거예요. 아래쪽에 마커 있던 공간 보이시죠? 빼뜨기 했던 공간에 바늘 넣어서 그대로 빼뜨기를 한 번 더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첫 번째 단이 완성이 돼요. 여기가 지금 보이는 부분이 겉면이거든요. 근데 나중에 또 헷갈릴 수 있어서 겉면 부분 중에 한길긴뜨기 다리 공간에 어디든 좋습니다. 이렇게 마커로 표시만 해줄게요. 나중에 한 번에 보고도 어디가 겉면이고 안쪽 면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표시만 해두도록 할게요. 두 번째 단도 동일하게 떠줄 겁니다. 자, 시작 부분만 조금 달라져요. 사슬뜨기 3개를 촘촘하게 떠줄게요. 그대로 두 번째 단 시작할 때는 편물을 돌려주세요. 이렇게 편물을 돌리고 나면 이제 반대쪽에서 무늬가 보이는데요. 자, 안쪽에서 봤을 때 무늬를 확인해 보면 한길긴뜨기 2개, 이렇게 사슬 3개 했던 이 공간이 있습니다. 자, 이쪽 끝에 사슬뜨기 3개를 하면서 생기는 공간들이 살짝씩 보이죠? 여기 공간에 뜨개를 해줄 겁니다. 자, 두 번째 단은 첫 번째 단이랑 똑같긴 해요. 자, 이렇게 사슬뜨기 3코로 시작을 해주셨다면 설명드린 대로 한길긴뜨기 2개를 건너서 사슬뜨기 했던 이 공간, 자, 반대쪽 모양에서 확인해 보면 우리가 사슬뜨기 했던 이 공간에 뜨개를 해줄 겁니다. 그대로 사슬뜨기 3개 했던 이 공간 안쪽에 바늘을 넣어서 빼뜨기를 하나 해주세요. 그리고 이어서 무늬는 반복해 주세요. 사슬뜨기 3개. 이 넓은 공간 안쪽에 넣어서 한길긴뜨기 2개. 그리고 다시 한번 그 다음 무늬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한길긴뜨기 2개가 거꾸로 보이고요. 사슬뜨기 3개 했던 공간이 있습니다. 여기 사슬뜨기 했던 이 공간에 바늘이 쑥 들어가요. 여기 넣어서 또 통과 이렇게 빼뜨기 해주시면 돼요. 단 시작 공간은 우리가 기둥사슬 첫 번째 했던 것 중에 제일 아래쪽에 있는 빼뜨기 공간, 여기에다가 마커를 걸어둘 겁니다. 이렇게 무늬를 반복하시면 돼요. 빼뜨기를 하나 해줬고 그 다음은 사슬뜨기 3개, 한길긴뜨기 2개를 더 같은 공간에 떠줍니다. 이렇게 지그재그로 편물을 돌려가면서 뜨게 해줄 겁니다. 자, 이렇게 무늬를 또 떠왔다면 그 다음 무늬를 확인하세요. 한길긴뜨기 2개를 건너서 사슬뜨기 했던 공간에 넣어서 빼뜨기, 사슬뜨기 3개, 같은 공간에 한길긴뜨기 2개를 더 떠줍니다. 한 바퀴 쭉 둘러서 두 번째 단 다 떠오도록 할게요. 이렇게 두 번째 단에 무늬도 한 바퀴를 쭉 둘러서 동일하게 떠왔습니다. 이제 빼뜨기 해줄 건데요. 자, 여기 사슬뜨기 3개 했던 바로 밑에 있는 빼뜨기 했던 공간에 다시 한번 바늘을 찔러줍니다. 그리고 빼뜨기로 두 번째 단을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단까지 완성됐어요. 이게 안쪽 면이고요. 반대쪽이 겉면입니다. 세 번째 단도 똑같이 떠볼 건데요. 편물을 돌려서 떠줄 거예요.
먼저 사슬뜨기 3코를 해주고 편물을 돌려줍니다. 자, 이렇게 편물도 돌려놓을게요. 이 아이는 그냥 기둥코예요. 한길긴뜨기라고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바늘을 이쪽으로 옮기기 위한 코가 돼요. 자, 그러면 이렇게 봤을 때 무늬를 확인해 보면 한길긴뜨기 2개, 사슬뜨기 3개, 한길긴뜨기 2개, 사슬뜨기 3개가 이렇게 보일 거예요. 2칸 건너서 사슬뜨기 했던 이 공간에 넣어서 빼뜨기를 진행합니다. 그리고 사슬뜨기 3코로 시작해 주세요. 단시작 공간은 사슬뜨기 3개 바로 밑에 있는 빼뜨기 했던 공간이기 때문에 이쪽 부분에 바늘을 빼뜨기를 해야 돼서 표시를 해놓고 넘어갈게요. 여기는 그냥 아래쪽에 빼뜨기 했던 공간 쪽에 빼뜨기 해주시면 돼요. 어려우신 분들은 이 넓은 공간에 다시 한번 단을 마무리하면서 빼뜨기를 해주셔도 좋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공간마다 한길긴뜨기 2개, 2칸 건너서 사슬뜨기 했던 모양을 찾아서 이 넓은 공간에 빼뜨기 1번, 사슬 3개, 한길긴뜨기 2개 이렇게 반복해 주시면 돼요. 세 번째 단은 편물이 겉면을 바라보면서 뜨는 거고요. 뜨는 방법들은 두 번째 단이랑 똑같습니다. 한 바퀴 쭉 둘러 올게요. 세 번째 단도 쭉 반복해서 무늬를 떠왔습니다. 이렇게 2칸 건너서 사슬 부분에 이미 떠져 있기 때문에 빼뜨기 했던 공간, 단의 시작 부분에 넣어서 다시 한번 빼뜨기로 세 번째 단까지 떠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세 번째 단까지 떠서 기본 모양이 하나 완성됐는데요. 제가 위쪽 부분은 조금 더 넓어지도록 만들어 줄 거거든요. 코스만 늘려서 떠줄 겁니다. 네 번째 단부터 10번째 단까지 총 7단은 이제 코스를 늘려서 살짝 더 오목해지도록 만들어 볼 거거든요. 뜨는 방법은 동일해요. 자, 먼저 사슬뜨기 3코를 먼저 해줍니다. 네 번째 단 시작해 볼게요. 이렇게 사슬뜨기 3코 해주고 편물은 돌려줍니다. 이 아이는 기둥사슬이지만 코로 세지 않을 거예요. 자, 2칸 건너서 그 다음 보이는 사슬뜨기 3개 했을 때 생기는 공간에 넣어서 빼뜨기를 하나 해줍니다. 그리고 기둥사슬 3개. 자, 요렇게 이제 시작해 주시면 돼요. 방금 빼뜨기 했던 아래쪽에 넣어서 마커를 챙겨둘게요. 마지막에 빼뜨기를 해야 되는 공간이기 때문에 기둥사슬 바로 밑에 있는 빼뜨기를 진행해 줍니다. 아래쪽에 사슬 3개는 기둥코가 아니고 바늘을 옮기기 위한 거고요. 자, 빼뜨기를 이렇게 사슬뜨기 안쪽에 해놓고 그 다음부터 네 번째 단 시작입니다. 자, 빼뜨기랑 사슬뜨기 3개 해주셨다면 이번에는 코를 늘려서 이 공간 안쪽에 한길긴뜨기 2개가 아니고 3개를 해주시면 돼요. 그대로 똑같아요. 코만 살짝 늘어나서 가방의 모양이 약간 둥그스름하게 만들어 줄 겁니다. 기둥사슬까지 포함해서 총 4코가 되면 됩니다. 그리고 1코, 2코 건너서 또 사슬뜨기 했던 부분 안쪽에 넣어서 빼뜨기, 사슬뜨기 3개, 그리고 공간 안에 넣어서 한길긴뜨기 3개. 한길긴뜨기 뜰 때 너무 길이감이 길지 않도록 해주는 게 이 가방에서는 앞뒷면 모양이 동일해서 예쁘더라고요. 그럼 이어서 무늬는 반복하시면 돼요. 사슬뜨기 3개, 한길긴뜨기 3개. 세 번째 단하고 차이점은 한길긴뜨기 개수가 늘어난 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다음 무늬에 맞춰서 빼뜨기. 이렇게 네 번째 단도 한 바퀴 쭉 둘러올게요. 아래쪽 세 단과는 조금 다르게 이 사슬뜨기 개수가 늘어나서 자, 이렇게 나와 있는 무늬가 조금 더 커지게 됩니다. 자, 네 번째 단 또 한 바퀴 쭉 둘러줄게요. 이 느낌의 스팽글이 이렇게 은은하게 뜨게 하는 편물 안에 다 들어가게 됩니다. 네 번째 단 코스를 늘려서 쭉 반복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되고요. 자, 그리고 봤더니 우리 이미 그 다음 무늬에서는 떠났기 때문에 빼뜨기로 연결합니다. 아래쪽에 빼뜨기 했던 공간에 다시 한번 넣어서
통과 해주시면 네 번째 단 끝이 납니다. 이렇게 지그재그의 무늬가 반복되는 게 보이시죠? 첫 번째 단, 두 번째 단, 세 번째 단, 네 번째 단 이런 식으로 넘어갑니다. 네 번째 단부터는 코스를 늘려서 조금 더 요 네모칸이 조금 더 아래쪽보다 커지도록 진행을 하고 있어요. 반복해서 10번째 단까지 네 번째 단과 동일하게 떠줄 겁니다. 먼저 사슬뜨기 3개를 해주고요. 편물은 돌려주세요. 이 아이는 기둥사슬입니다. 코로 세지 않아요. 자, 이렇게 이제 편물을 돌려놓고 뜨개를 할 건데요. 봤더니 이번엔 아래쪽에 한길긴뜨기 3개랑 사슬뜨기 3개 했던 공간이 보입니다. 사슬뜨기 3개 했던 공간에 빼뜨기를 해주시면 돼요. 여러분 여기가 5번째 단의 정확한 시작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기둥사슬 뜨고서 이렇게 표시를 해주셔도 좋고요. 이렇게 먼저 빼뜨기 하고 나서 표시해 주셔도 좋아요. 그럼 5번째 단, 겉면을 바라보면서 사슬뜨기 3개, 이렇게 아래쪽 공간에 넣어서 한길긴뜨기 3개, 그리고 쭉 넘어가서 그 다음 무늬 중에 사슬뜨기 했던 이 넓은 공간, 여기에 넣어서 빼뜨기. 이제 무늬 반복하시면 돼요. 사슬뜨기 3개, 한길긴뜨기 3개. 두 가닥을 합사해서 뜨고 있기 때문에 실이 빠지지 않도록 합사한 실 모두 다 같이 잡고 뜨게 해주셔야 돼요. 자, 5번째 단부터 10번째 단은 이제 계속 편물을 돌리면서 같은 방법으로 사슬뜨기 3개, 한길긴뜨기 3개, 그리고 빼뜨기까지 무늬를 반복해서 다 떠오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여러분들 크기에 맞춰서 큰 사이즈의 가방으로 다시 완성을 해오도록 할게요. 그리고 한번 보여드리면요. 지금 제가 살짝 떠왔는데 만약에 잘못 떠서 풀린다 하시면 이 아이는 두 가닥이 합사가 되어 있기 때문에 풀을 때 엉킬 수 있어서 두 실을 같이 잡고 살살살 풀어줘야 돼요. 그리고 중간에 스팽글이 들어있을 수 있기 때문에 스팽글 들어있는 부분은 또 당기면서 풀으면 안 되고요. 살살살 이렇게 풀어주셔야 합니다. 아무래도 푸는 부분은 조금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 실은 합사해서 뜨기 때문에 엉키지 않도록 풀을 때도 조심조심 풀어주셔야 돼요. 기왕이면 처음부터 잘못 뜨지 않고 뜨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설명드린 대로 10번째 단까지 다 떠올게요. 저는 10번째 단까지 완성해 왔는데요. 설명드린 대로 바닥은 29코로 시작해서 동일하게 바닥, 타원형 2단을 떠온 상태고요. 1단, 2단, 3단까지는 조금 작은 크기로 한길긴뜨기 3개 모양이 들어가게 완성해 왔고요. 4단, 5단, 6단, 7단, 8단, 9단, 10단까지는 이렇게 한길긴뜨기 총 4개 무늬가 들어가도록 코를 늘려서 떠주고 있어요. 이렇게 지그재그 무늬가 예쁘게 잘 연결해서 나오고 계시죠? 자, 이어서 11번째 단 떠줄 건데요. 11번째 단부터 14번째 단은 아래쪽에 있는 것처럼 한 코 줄여서 뜨개를 해줄 겁니다. 그럼 11번째 단 시작해 볼게요. 11번째 단 시작은 사슬뜨기 3개, 기둥사슬입니다. 코로 세지 않고 넘어갈 거고요. 자, 이제 겉면이 바라보는 쪽으로 놓게 편물을 돌려줍니다. 그리고 한길긴뜨기가 거꾸로 되어 있는 모양 중에 사슬뜨기 했던 이 아래쪽 공간에 넣어서 빼뜨기를 진행해 주시면 돼요. 자, 11번째 단도 시작해 볼게요. 무늬는 동일하게 떠줄 겁니다. 사슬뜨기 3개 해주고요. 아래쪽에 빼뜨기 했던 코에 마커로 표시를 해 놓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어서 같은 공간에 한길긴뜨기 2개, 10번째 단보다 한 코 줄여서 떠줍니다. 공간에 넣어서 한길긴뜨기 2코를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다시 넘어가서 그 다음 무늬 중에 사슬뜨기 했던 공간에 넣어서 빼뜨기로 또 연결해 줍니다. 아래쪽보다는 사각형 모양이 살짝 작아지게 완성이 되겠죠? 11번째 단은 쭉 이렇게 반복해서 떠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실이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스팽글 실은 이미 양이 많기 때문에 그대로 연결해서 떠주시면 되고요. 중간에 이제 안다리아 실만 연결해 줄 겁니다. 자, 한길긴뜨기를 여기까지 미완성 한길긴뜨기를 떠주세요. 그리고 이어서 새로운 실을 가지고 옵니다. 연결할 실을 준비해 주시면 되고요. 오른손에 살짝 잡고
스팽글 실과 함께 왼손에 다시 한번 잡아줄게요. 남아있는 꼬리실은 아래쪽에 놔둔 상태로 떠줄 겁니다. 그리고 두 가닥을 동시에 바늘을 걸어서 두 가닥을 통과 이렇게 연결해 줄게요. 그럼 뒤쪽에 두 가닥실이 남아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저는 요거를 우선 놔둔 상태에서 두 가닥 모두 남겨준 상태에서 연결해서 먼저 뜰게요. 그 다음 코를 먼저 떠줍니다. 그리고 또 빼뜨기 하나, 사슬뜨기 3개, 한길긴뜨기 2개 이렇게 이어가지고 뜨개를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에코 안다리아 실 연결하는 방법 설명드렸는데요. 자, 뒤쪽에서 한번 확인해 볼게요. 그러면 뒤쪽에 실이 두 가닥이 남아 있는데요. 여기가 안쪽 면이다 라고 하면 그냥 매듭을 지어서 살짝 숨겨주고 잘라주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연결한 부분이 겉면에 있다 라고 하면 양쪽 모두 돗바늘로 숨겨줍니다. 저는 안쪽 면이라 매듭 짓고 잘라줘도 좋은데요. 이렇게 한 가닥 한 가닥 따로따로 돗바늘에 넣어서 주변 부분이 이상하게 연결되지 않도록 자, 여기 뜨게 했던 이 사이사이로 지그재그로 왔다 갔다 하면서 숨겨줍니다. 최대한 티가 나지 않도록 숨겨주시면 되고요. 편물 안쪽으로 이동해서 숨겨주시면 좋을 것 같죠? 자, 그리고 나머지 한 가닥도 마찬가지로 바늘 넣어서 왔던 거랑 반대 방향으로 숨겨준다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숨기는 데는 뭐 정확한 방법은 없고요. 뜨게 했던 편물 안쪽에서 최대한 풀리지 않도록 지그재그로 숨겨주고 잘라주시면 됩니다. 저는 이렇게 양쪽을 따로따로 숨겨주었고요. 자, 꼬리실은 바짝 잘라주시면 돼요. 항상 안쪽 편물에서 정리를 해주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여기가 겉면 부분이기 때문에 안쪽 부분에서 실 정리도 마무리 해주었어요. 그럼 에코 안다리아 실 연결해 놓은 상태로 또 이어서 뜨개를 해줍니다. 11번째 단 연결해서 떠주시면 돼요. 이렇게 한길긴뜨기 모양이 총 3개가 생기도록 아랫단이랑 모양이 조금 더 작아지게 차이점을 만들어 주면서 떠줍니다. 11번째 단 지금 정리해주고 있는데요. 이렇게 한길긴뜨기 2개를 더 떠서 기둥사슬까지 3개 모양이 되게 만들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어서 그 다음 모양에는 이미 떠져 있기 때문에 빼뜨기 했던 공간에 넣어서 다시 한번 빼뜨기로 단을 연결을 해주도록 할게요. 설명드린 대로 11단부터 14단까지는 지금처럼 이 사각형 모양이 조금 더 작아지게 완성해 주시면 돼요. 12단은 또 같은 방법입니다. 사슬뜨기 3개, 편물을 돌려주셔서요. 이렇게 안쪽 부분을 보면서 떠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모양에서 한길긴뜨기 모양 2코를 건너뛰고 사슬뜨기 했던 공간에 넣어서 빼뜨기 1번. 여기서부터 정확하게는 12번째 단의 시작입니다. 사슬 3개, 사슬 3개보다 한 칸 아래에 있는 빼뜨기 했던 공간에 넣어서 이렇게 마커로 표시를 해둘게요. 이어서 공간 안쪽에 한길긴뜨기 2개. 이렇게 3개 코로 만들어 주시면 돼요. 빼뜨기 1번, 사슬뜨기 3개, 한길긴뜨기 2개. 이 무늬를 반복해서 이제 12번째 단도 반복해 올 겁니다. 13단, 14단도 이렇게 편물을 돌려가면서 4단의 무늬를 살짝 아래쪽이랑 똑같이 조금 작게 만들어서 자연스러운 쉐입을 만들어 줄게요. 자, 요거 반복해서 14번째 단까지 떠올게요. 14번째 단 가장 마지막 부분이고요. 그 다음 부분에는 이렇게 무늬가 이미 들어있으니까 빼뜨기 했던 공간에 다시 한번 바늘 넣어서 빼뜨기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11번째 단부터 14번째 단까지 동일하게 코를 좀 줄여서 진행을 해왔어요. 이렇게 아래쪽부터 보여드리면요. 바닥 부분에 연결되어 있는 한길긴뜨기 부분 1단 지그재그로 해주시면 돼요. 2단, 3단, 4단, 5단, 6단, 7, 8, 9, 10, 11, 12, 13, 14 이렇게 14단까지 완성을 해왔습니다. 14번째 단까지 뜨고서 저는 실을 잘라줄게요. 그냥 이어서 뜨개를 해주셔도 좋은데요. 저는 여기서 실을 잘라서 보여드릴게요.
약간 여유 두고 실을 잘라주세요. 그대로 뜨기 하던 실은 사슬뜨기를 하나 하면서 통과시켜 줍니다. 그리고 꾹 당겨서 매듭을 만들어 주시면 돼요. 이렇게 14번째 단까지 완성이 된 상태에서 자, 편물을 반으로 접어서 확인해 볼게요. 그러면 전체 위쪽에 뾰족뾰족한 무늬들이 쭉 보이는데요. 뾰족뾰족한 무늬들은 전체 개수가 26개입니다. 양쪽 끝에서 두 코 무늬를 한 번에 잡아 뜨고요. 나머지 부분은 한 개씩 무늬를 뜨면서 15번째 단 뜨면서 코를 살짝 줄여줄 거거든요. 자, 반으로 접어서 가방을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반으로 접었을 때 끝에 있는 두 개 코, 바닥에서부터 일자로 올라왔을 때 옆면에 해당하는 부분을 체크할게요. 뾰족뾰족 올라와 있는 부분에 사슬뜨기 3개 하는 공간, 우리 뜨게 하는 공간에 마커를 걸어 둘 건데요. 앞쪽이랑 뒤쪽에 같이 두 개 무늬를 묶어서 걸어 둘게요. 가운데는 앞뒤로 11개씩을 건너갈 겁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그럼 남는 무늬가 빼뜨기를 기준으로 앞뒤로 있는 무늬가 됩니다. 물론 이 위치는 손땀에 따라서 조금 위치가 바뀔 수도 있어요. 자, 이렇게 끝에 있는 두 개 무늬를 마커로 표시를 해둘게요. 15번째 단 뜨면서 다시 한번 세로 실을 연결해 줄 건데요. 나머지 부분은 그대로 뜨고 마커 있는 공간은 묶어서 뜨개를 해주도록 할게요. 이제 15번째는 세로 실을 이어서 시작을 해주시면 됩니다. 뜨던 꼬리실은 나중에 정리를 해줄게요. 이렇게 안쪽 편물 쪽으로 살짝 놔두고 뜨게 해줄게요. 안쪽에 숨기면서 뜨게 해주셔도 좋습니다. 15번째 단 뜨면서 이제 이 뾰족뾰족한 무늬들의 코수를 양쪽에 한 코씩 줄여올 건데요. 마커 걸어놓은 공간은 한 번에 묶어서 뜨개를 해줄 겁니다. 겉면이 보이는 부분을 기준으로 15번째 단 시작해 줄 건데요. 빼뜨기 했던 부분부터 시작하게 되면 조금 어려울 수 있어서 이렇게 마커가 있는 공간에 나머지 공간 어디서 시작하셔도 좋습니다. 저는 여기 마커 있는 공간에 하나, 둘 앞으로 와서 여기서 시작을 해줄게요. 14번째 무늬 중에 한길긴뜨기 2개 건너뛰고 사슬 3개 이 사이 공간에 넣어서 시작해 주시면 됩니다. 그대로 두 가닥을 동시에 통과시켜서 매듭을 한번 만들어 줄게요. 저는 15번째 단 뜨면서 실을 잘라서 정리했는데요. 실을 자르지 않고 연결을 해주셔도 좋아요. 그런데 빼뜨기 했던 부분에 코줄임 하는 부분이 어려워서 실을 다시 연결해서 시작해 줄 겁니다. 15번째 단 시작해 볼게요. 꼬리실은 안쪽에 숨기면서 무늬를 연결하시면 됩니다. 사슬뜨기 3개, 이렇게 사슬뜨기 3개 중에 가장 아래쪽에 있는 코에 단 시작 공간, 이렇게 빼뜨기 해야 되는 공간에 마커를 걸어두고요. 자, 그대로 무늬를 연결해 주시면 돼요. 꼬리실은 안쪽에 숨기면서 첫 번째 공간에 바늘을 넣어서 한길긴뜨기 2개를 연달아 떠주시면 됩니다. 15번째 단도 14번째 단이랑 무늬는 동일하게 들어갑니다. 안쪽에 꼬리실 숨기면서 떠줄게요. 그리고 이어서 그 다음 무늬에서 사슬뜨기 3개 했던 아래 공간에 넣어서 빼뜨기 1번, 사슬뜨기 3개, 한길긴뜨기 2개. 이렇게 15번째 단 시작했는데요. 바로 마커가 있는 공간이 나옵니다. 이렇게 마커가 있는 1개, 2개 무늬는 우리가 한 번에 빼뜨기로 묶어줄 거거든요. 자, 제가 초록색으로 마커 표시했던 공간은 빼뜨기를 기준으로 앞에 무늬, 뒤에 무늬 이렇게 2개 무늬가 있는데요. 사슬뜨기 3개 했던 공간에 한 번, 그 다음 무늬에 이렇게 바늘을 가지고 와서 한 번 더 통과시켜 주세요. 그리고 그대로 실 걸어와서 빼뜨기를 해줍니다. 두 공간을 한 번에 묶어서 무늬를 줄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무늬는 동일하게 사슬뜨기 3개, 그리고 한길긴뜨기 2코 해줄 건데요. 2개 공간에 모두 다 한길긴뜨기를 떠주면 조금 어려워서 가장 왼쪽에 있는 공간, 사슬뜨기 3개 했던 아래쪽 공간에 한길긴뜨기 2개를 더 떠줍니다.
지금 자연스럽게 뜨개를 하다가 아래쪽에 2개 무늬를 한 번에 묶어서 뜨게 해 주었습니다. 살짝 이렇게 묶이는 느낌이 나요. 나머지 부분은 또 동일하게 무늬를 반복하시면 돼요. 빼뜨기 하나, 사슬 3개, 한길긴뜨기 2개, 반대쪽 노란색 마커가 있는 공간까지 반복을 해오도록 할게요. 열다섯 번째 단 또 무늬를 반복해서 쭉 떠주시면요. 이제 노란색 마커가 있는 공간, 반대쪽 옆에 부분 나옵니다. 반대쪽 옆면 부분도 이렇게 2개 공간에 무늬를 줄여줄 거예요. 마커가 있는 공간, 2개 뾰족한 무늬를 한 번에 묶어서 뜨개를 해줄게요. 바로 옆에 있는 2개 무늬를 줄여줄 거기 때문에 자, 그대로 무늬 넣는 사슬뜨기 3개 아래 공간의 바늘을 통과, 바로 옆에 있는 무늬 사슬뜨기 3개 아래쪽 공간에 넣어서 바늘을 이렇게 2번 찔러주세요. 그대로 잡아서 실 끌어와서 통과 통과 빼뜨기로 연결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무늬는 연결해 줍니다. 사슬뜨기 3개, 왼쪽에 있던 무늬, 제일 왼쪽에 있던 무늬 중에 사슬뜨기 3개 아래쪽 공간에 넣어서 한길긴뜨기 2개를 더 떠주시면 돼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양쪽 끝에 2코를 줄여서 살짝 오목한 느낌으로 만들었습니다. 나머지 부분도 동일하게 무늬를 반복해 주시면 돼요. 빼뜨기 하나, 사슬뜨기 3개, 한길긴뜨기 2코. 한길긴뜨기는 너무 또 늘어지지 않도록 약간 당기면서 뜨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실이 2가닥으로 합사해서 뜨고 있기 때문에 이 2가닥 중에 한 가닥이 빠지지 않도록 2가닥 한 번에 바늘을 걸어서 뜨개를 해주셔야 합니다. 15번째 단 가장 마지막 공간까지 무늬를 반복해 올게요. 15번째 단도 가장 마지막 무늬 떠주고 있어요. 한길긴뜨기 2개로 무늬를 마무리해 주었다면 자, 이렇게 무늬가 더 연결이 안 되는 거 확인되면 이제 가장 첫 번째 마커 걸어놨던 공간에 다시 한번 바늘 넣어서 빼뜨기로 단을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15번째 단을 뜨면서 옆면 부분을 살짝 묶어서 정리했거든요. 자, 이렇게 보면 티가 날지 모르겠는데 살짝 끝에 부분을 이렇게 묶어가지고 입구 부분을 살짝 줄였습니다. 16단, 17단은 이번엔 코줄임 없이 15단의 무늬를 반복해 주시면 됩니다. 뜨는 방법은 또 동일해요. 17단까지 떠올 거거든요. 사슬뜨기 3개 해주고 편물 돌려주세요. 안쪽 부분에서 무늬를 바로 확인해서 거꾸로 된 한길긴뜨기, 뒤집어진 한길긴뜨기 2코를 건너서 사슬뜨기 했던 그 아래쪽 공간에 넣어서 빼뜨기, 사슬 3개, 그리고 빼뜨기 했던 공간에 나중에 또 단 정리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마커로 표시를 해둡니다. 공간에 넣어서 한길긴뜨기 2개, 바로 다음 무늬로 넘어가서 사슬뜨기 했던 그 사이 공간에 넣어서 빼뜨기, 사슬 3개, 한길긴뜨기 2개, 이렇게 16단, 17단 반복해 올게요. 모양은 동일하게 코줄임 없이 무늬를 반복해 주시면 됩니다. 17번째 단까지 완성해 올게요. 16번째 단 뜨고 있는데 헷갈릴까봐 잠깐 설명드릴 거예요. 16번째 단도 동일하게 무늬를 쭉 떠왔고요. 15번째 단 코주름 했던 부분 약간 이렇게 안쪽으로 당겨져 있는 느낌인데요. 아래쪽 모양에 맞춰서 하나씩 하나씩 무늬를 넣어줍니다. 꼬리실은 마지막에 정리를 해주면 돼요. 15번째 단에서 양쪽에 한 개 무늬씩 줄여왔기 때문에 16번째 단을 뜰 때는 전체 무늬의 개수가 24개가 돼야 합니다. 한번 세볼게요. 여기서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정리하고 넘어갈 겁니다. 자, 여기 마커 있던 공간에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하나, 스물둘, 스물셋, 스물넷, 이렇게 24개를 다 떠서 무늬가 연결되는 걸 확인했고요. 아래쪽에 저는 보면은 이렇게 사슬 3개가 있는데 이거는 기둥사슬, 코로 세지 않고 단 위로 올라왔던 사슬입니다. 이거 혹시 저랑 같은 위치에서 떴다면 헷갈리지 않게 확인해 주세요. 자, 그리고 그대로 연결해서 빼뜨기를 진행을 해줍니다.
24개의 무늬가 맞는지 확인해 주세요. 16번째 단 떴다면 이제 무늬가 예쁘게 잘 들어가 있기 때문에 17번째 단 뜰 때는 걱정 없이 뜨게 해주시면 됩니다. 기둥사슬 3개, 요거는 코로 세지 않아요. 그대로 편물을 돌려놓고 한길긴뜨기 2개를 건너서 사슬뜨기 했던 공간에 넣어서 빼뜨기. 이제 여기서부터 또 24개 뾰족뾰족한 무늬를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사슬 3개, 아래쪽 빼뜨기 했던 공간에 마커로 다시 한번 표시해 줍니다. 그리고 그대로 한길긴뜨기 2개씩. 17번째 단 이제 쭉 한 바퀴는 그대로 둘러오시면 돼요. 사슬뜨기 3개, 한길긴뜨기 2개. 이렇게 무늬에 맞춰서 17번째 단 마무리 해오도록 할게요. 17번째 단까지 지금 무늬를 떠오고 있어요. 자, 이 영롱함이 보이십니까? 너무 예쁘죠? 17번째 단 가장 마지막 무늬가 남아 있어요. 한길긴뜨기 2개까지 떠주고 전체 24개 무늬를 떠왔습니다. 그러면 빼뜨기로 연결해 주면 되는데요. 자, 마커 있던 공간에다가 빼뜨기로 연결을 해서 자, 이렇게 통과 17번째 단까지 완성을 해서 기본 가방 모양이 완성이 됐고요. 이제 전체 윗단에 빼뜨기를 하면서 정리해서 마무리 해볼 겁니다. 자, 그대로 이제 빼뜨기는 지금 1개 무늬, 이렇게 뾰족한 1개 무늬당 빼뜨기 3개가 들어간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넓은 공간에 넣어서 빼뜨기 하나. 방금 했던 첫 번째 빼뜨기 부분에 마커를 또 표시해 둘게요. 단의 시작 공간을 표시를 해놓고 넘어갑니다. 바로 옆쪽에 있는 한길긴뜨기 머리코에다 하나씩 빼뜨기를 진행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1개 무늬당 3개 빼뜨기를 해줄 겁니다. 자, 사슬뜨기 3개 있는 넓은 공간에 한번 한길긴뜨기 머리 쪽 코에 넣어서 빼뜨기 1코, 2코, 총 3코를 이렇게 빼뜨기로 윗단 부분을 조금 더 이렇게 오목하게 만들어 줄 거예요. 전체 한 바퀴 다 빼뜨기 해주시면 돼요. 넓은 공간에 한번 한길긴뜨기 머리코 위쪽에 하나씩 통과 이렇게 1개 무늬당 빼뜨기 3개를 한 바퀴 둘러옵니다. 전체 한 바퀴 빼뜨기를 쭉 둘러서 가장 마지막 한길긴뜨기 2코 했던 공간까지 무늬를 넣어서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실이 빠져서 다시 한번 빼뜨기 진행해 주었어요. 이제 가장 위쪽에 무늬를 확인해 보면요. 이렇게 동그스름한 느낌으로 무늬가 완성이 되고요. 안쪽 부분도 약간 오동통한 느낌으로 완성됩니다. 생각보다 이렇게 보면은 실이 단단하지도 않고 그런데도 무늬가 너무 예쁘게 잘 잡혀요. 그대로 실은 여유 두고 잘라줄게요. 그대로 통과시켜서 돗바늘로 정리만 해줄 겁니다. 돗바늘로 정리할 때는 2가닥 모두 정리해줘도 좋고요. 저는 요거 스팽글 실은 내려놓고 안다리아 실만 잡고 떠줄게요. 이렇게 정리할게요. 마커 있던 공간에 바늘을 앞에서 뒤로 넣어서 안쪽에 사슬 부분 만들어 줄 거거든요. 이렇게 당겨주고 다시 원래 있던 사슬, 실이 나왔던 공간으로 찔러서 안쪽으로 이동해 줍니다. 그리고 꼬리실은 편물 안쪽에서 지그재그로 숨겨주세요. 스팽글 실은 또 엉킬 것 같아서 저는 여기서 매듭도 짓지 않고 그냥 잘라주셔도 좋고요. 스팽글 실도 조금 더 숨겨주고 잘라주셔도 좋습니다. 스팽글 실은 풀리진 않을 것 같아요. 꼬리실은 많이는 숨기지 않고요. 안쪽에서 살짝 숨겨주고 잘라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스팽글 실은 더 숨기지 않으려고 했는데요. 안쪽 심지실에서 한번 잡아서 매듭처럼 이렇게 만들어주세요. 꼭 당겨서 아주 작은 매듭이 생겨 있으니까 그대로 여기서
스팽글 실도 잘라줍니다. 안쪽에 우리가 15번째 단 뜨면서 실이 또 이렇게 한번 잘라서 이렇게 남겨져 있죠? 여기도 실 숨겨주고 잘라줄게요. 꼬리 실들도 모두 다 정리를 해 주었습니다. 마커 있던 공간까지 빼놓고 가방 모양을 잡아주시면 돼요. 가방 모양이 좀 안 잡혀서 걱정된다 하시는 분들은 안쪽에 수건 말아 넣으시고요. 스팀 한번 해서 잡아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위쪽 부분에 이렇게 리본을 달아서 정리해 줄 건데요. 그럼 이렇게 오동통한 느낌의 예쁜 쉐입으로 완성이 됩니다. 살짝 동그스름한 느낌으로 한번 완성을 해봤어요. 자, 여기서 딱 반 접었을 때 가장 양쪽 끝에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에 마커를 표시해 둘게요. 이제 손잡이를 떠서 연결만 해주면 가방이 완성이거든요. 손잡이 연결하기 전에 가방 사이즈 한번 살짝 체크해 볼 건데요. 이렇게 오동통한 느낌으로 완성돼서 안쪽에 생각보다 수납 공간이 넉넉하게 있습니다. 자, 이렇게 반 접어서 사이즈를 체크해 볼 건데요. 여기 부분이 오동통하니까 살짝 정리해서 재보도록 할게요. 사이즈는 재는 위치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요. 자, 가방 바닥 부분 이렇게 2단까지 떴을 때 가방 바닥은 가로 22cm 정도, 너비는 4cm 정도 되는 바닥에서 시작을 해주었고요. 이렇게 동그랗게 올라오는 전체 가방 높이는 대략 19cm 정도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안쪽이 동그랗게 모양이 잡히면서 올라오기 때문에 모양이 살짝 사이즈가 달라질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전체 가로 길이는 제가 눌러놓고 길이를 재보면요. 가장 통통한 부분의 길이를 쟀을 때 대략 25cm 정도, 입구 부분은 살짝 줄어들어서 대략 한 20cm 정도 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무늬를 연결해서 어깨끈까지 바로 떠볼 거예요. 노란색으로 표시했던 부분, 연두색으로 표시했던 부분은 가방이 자연스럽게 모양을 잡았을 때 양쪽 끝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에 마커를 걸어 두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기준으로 자, 이렇게 지금 아랫단 무늬가 연결되게 손잡이를 떠줄 겁니다. 노란색 마커 가장 가운데 부분부터 한번 무늬를 넣어 볼게요. 그대로 남아있는 실과 바늘 준비해 주시면 되고요. 바늘은 똑같이 6호 바늘로 떠줄 겁니다. 스팽글 실이 엉키지 않도록 잘 챙기면서 뜨게 해주세요. 꼬리 실은 여유를 남겨준 상태에서 자, 이렇게 여유가 충분히 있는 상태에서 노란색으로 마커했던 공간을 살짝 한번 볼게요. 자, 저는 노란색으로 마커했던 부분이 지금 한 개 무늬거든요. 그래서 앞에랑 뒤랑 요 반복 무늬를 뜨면서 손잡이를 떠줄 겁니다. 자, 노란색 마커, 무늬가 들어있는 공간, 이 무늬의 앞쪽에 해당하는 공간에 바늘을 찔러주세요. 위치가 조금 달라져도 상관없어요. 옆면 부분에 가장 옆면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옆면에 한 개 무늬 앞뒤로 바늘 넣어줄 겁니다. 그대로 통과해서 매듭을 한번 지어줄게요. 첫 시작은 매듭을 한번 지어놓고 해줄 겁니다. 매듭을 만들었던 공간, 자, 이렇게 매듭을 지었던 이 공간에 다시 한번 바늘 넣어서 실을 끌고 나올게요. 꼬리실은 나중에 돗바늘로 숨겨줄게요. 자, 그대로 바늘에서 실 걸어서 사슬뜨기 3개를 떠줍니다. 다시 한번 바늘에 실 걸어서 자, 첫 번째 매듭했던 이 공간에 바늘을 넣어서 한길긴뜨기 3개를 연결해 떠줍니다. 역시 두 가닥을 합사해서 떠주시면 돼요. 사슬뜨기 3개까지 포함해서 한길긴뜨기 4개의 모양이 들어가도록 떠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노란색 마커 옆에 공간, 이렇게 한 개 무늬를 기준으로 왼쪽, 오른쪽으로 나눠서 왼쪽 부분, 위치는 어디여도 상관없거든요. 저는 조금 더 왼쪽으로 가서 여기서 빼뜨기를 해줄게요. 그리고 사슬뜨기 3개, 편물은 돌려줍니다. 방금 했던 빼뜨기 했던 코에 바늘을 넣어줄 거예요. 그대로 첫 번째 코에 넣어서 한길긴뜨기 3개.
이렇게 지그재그 무늬를 반복해서 어깨끈을 떠줄 겁니다. 자, 그리고 가장 끝에 있는 사슬뜨기 3개 했던 세 번째 코 위에다가 어려우신 분들은 사슬뜨기 3개 했던 긴 공간 여기에 바늘 넣어서 빼뜨기 1번, 사슬뜨기 3개, 편물은 돌려주세요. 이렇게 손잡이 모양을 반복해서 올라갈 겁니다. 자, 그리고 방금 했던 아래쪽, 빼뜨기 했던 바로 아래쪽 코, 아래쪽 코에 넣어서 그냥 한길긴뜨기 3개를 또 연결해 줍니다. 첫 번째 코에 한길긴뜨기 3개를 또 연달아 떠주셨다면, 자, 아래쪽에 있는 한길긴뜨기 3코를 건너서 사슬뜨기 3개 했던 요 사이 공간에 넣어서 빼뜨기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사슬뜨기 3개, 편물을 돌려서 세 번째 사슬 지나서 네 번째 코, 요 가장 끝에 있는 코에 넣어서 한길긴뜨기 3개를 또 연결해 줍니다. 이렇게 지그재그 무늬가 반복되게 아랫단이랑 무늬가 동일하게 연결되게 어깨끈 손잡이를 떠줄 건데요. 저는 50단까지 떠서 길이를 만들 건데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원하시는 손잡이 길이로 변경해 주셔도 좋아요. 자, 동일하게 빼뜨기 하나, 지금 하나, 둘, 셋, 넷 지그재그로 단수 세주시면 돼요. 4단 떠왔고요. 5번째 단 사슬뜨기 3개, 편물은 돌려서 바로 사슬뜨기 3개를 건너뛴 첫 번째 코에 한길긴뜨기 3개, 이어서 빼뜨기, 사슬 3개, 편물을 돌려서 첫 번째 코에 한길긴뜨기 3개, 반복해서 50단까지 손잡이를 떠올게요. 어깨끈을 쭉 반복해서 설명드린 대로 떠왔고요. 이렇게 지그재그 무늬에 맞춰서 1단, 2단, 3단, 4단 뜨게 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50단까지 완성을 해왔고요. 길이를 대략 재보니까 43에서 44cm 정도 길이로 완성이 돼요. 자, 이렇게 마지막 무늬 50번째 단 무늬를 떴고요. 실은 여유를 두고 잘라줄게요. 그대로 마지막 사슬뜨기를 하면서 실을 통과시켜서 매듭을 만들어줍니다. 두 가닥 실을 동시에 통과시켜 줄게요. 스팽글이 있어서 잘 통과될 수 있도록 당겨주시면 됩니다. 자, 꾹 당겨주고요. 스팽글 실은 조금 엉키는 부분이 있어서 저는 여기서 스팽글 실은 바짝 잘라줄게요. 남아있는 꼬리실, 에코 안다리아 실만 한 줄 남아있는데요. 이 실을 이용해서 반대쪽에 돗바늘로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길이감은 충분히 놔두고 꼬리실을 잘라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끈이 엉키지 않도록 확인을 해주고요. 연두색으로 마커 표시했던 옆면 부분, 이 옆면 부분에 맞춰서 연결해 줍니다. 자, 지금 보면은 끝에 부분이 이렇게 연결이 돼 있어서 가장 끝에 사슬 부분 이렇게 위쪽에 한번 통과해서 모양을 먼저 이렇게 만들어 줄게요. 그리고 가방 옆부분에 맞춰서 연두색 마커가 있는 공간에서 양쪽 끝에 연결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쪽부터 연결을 해 볼게요. 자, 이쪽 부분부터 이렇게 바늘을 넣어서 끈하고 연결만 시켜주시면 됩니다. 어깨 끈 부분이 단단하게 연결할 수 있도록 이 끝에 부분을 여러 번 이렇게 동글동글 감아줄 거예요. 이렇게 감아주고 이제 반대쪽 부분도 연결을 해줄게요. 그러면서 가운데 부분도 단단하게 한번 고정시켜주면 좋겠죠. 중간중간 풀리지 않도록 단단하게 고정될 수 있도록 살짝 연결을 해주고요.
끝에 부분에서 또 단단하게 고정하기 위해서 2번, 3번 감아서 연결을 해줄게요. 이렇게 모양이 티나지 않게 연결해 주었다면 돗바늘은 또 안쪽으로 이동을 해서 안쪽에서 숨겨줍니다. 어깨 끈 부분에서 숨겨주셔도 좋고요. 아래쪽으로 내려가면서 숨겨주셔도 좋아요. 풀리지 않도록 지그재그로 숨겨주고 실은 잘라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살짝 숨겨서 정리해주면 끝에 부분에서 실은 잘라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처음 연결했던 부분 꼬리실도 같은 방법으로 안쪽에 숨겨주도록 할게요. 깔끔하게 완성해온 가방에 약간 스팀은 꼭 해주셔야지 예쁘게 쉐입도 잡힐 것 같아요. 저는 이 자연스러운 느낌이 너무 좋은데요. 어깨 끈까지 예쁘게 완성이 됩니다. 여기에 이제 입구 부분에 자석 단추 달아주셔도 좋은데요. 이번에는 리본으로 장식을 해볼 거예요. 제가 이렇게 색깔에 맞춰서 150cm 정도로 잘라서 넣어 드릴 건데요. 이 아이를 반으로 접어서 잘라줄게요. 전체 150cm 끈을 반으로 잘라서 75cm 정도씩 잘라왔습니다. 자, 이렇게 2줄로 만들어 주신 다음에요. 앞뒤로 연결해 줄 건데요. 가방의 가장 가운데 부분을 찾아주세요. 자, 이렇게 가장 가운데 부분을 찾아서 이렇게 한 칸 정도 바늘을 걸어서 리본을 그대로 끌고 나옵니다. 그대로 통과한 리본실을 매듭을 한번 지어서 고정해 주시면 됩니다. 아주 간단하죠? 반대쪽도 똑같이 가장 가운데 부분을 찾아주세요. 가방의 가장 가운데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에 이렇게 중간에 바늘을 넣어서 나머지 리본끈도 연결을 해줍니다. 쭉 당겨서 리본을 또 길이가 맞도록 반을 접어서 리본 길이가 맞도록 반을 접어서 여기서 또 한번 매듭을 지어주고 끝이에요. 아주 간단하죠? 저는 이렇게 양쪽에 리본을 묶어 왔는데요. 입구 부분에 자석 단추를 연결하는 대신에 자, 우리가 사용할 때 이렇게 늘어뜨려서 활용하시고요. 그대로 이 리본 2줄을 이용해서 위쪽에 리본 하나를 묶어서 이렇게 활용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한 겹이 아니고 2겹씩이다 보니까 생각보다 굉장히 러블리 하더라고요. 이렇게 활용해서 입구 부분이 딱 안 보이도록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용하기 편하다 하시는 분들은 양쪽에서 리본 묶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긴 얇은 리본 하나, 반대쪽도 리본을 묶어서 이렇게 긴 리본으로 활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리본이 포인트가 되는 글로우백이 완성이에요. 저는 블랙 컬러랑 실버 컬러 2가지 종류 준비했는데요. 블랙 컬러는 영상에 잘 보이지 않지만 진짜 이 스팽글의 오묘함이 너무 예뻐요. 생각보다 종이실과 스팽글실이 잘 어울리죠? 블랙 컬러도 이렇게 리본을 앞뒤로 연결을 해놨기 때문에 우리가 사용할 때 위쪽에 소지품들이 나오지 않도록 정리를 해주고 싶으실 때는 귀엽게 리본으로 묶어서 활용해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원하시는 대로 활용하시라고 리본 포인트까지 이번에 넣어봤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꼼지락 제이였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랑 구독도 부탁드릴게요. 또 남겨주시는 댓글은 오늘의 저를 또 행복하게 해준답니다. 예쁘게 뜨게 하세요.